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제 있었던 거죠. 어제 한국 시리즈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진짜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9회 말에도 동점이 되고 이 연장에서도 정말 점수가 많이 난 정말 역대급 명승부였다고 또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강민 선수의 홈런포도 있고 그에 앞서서 전병후 선수의 또 대타 홈런,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전병후 선수의 활약. 어제 경기 MVP로 전병후 선수가 또 선정이 됐는데 이 키움은 사실은 경기 초반 안우진 선수가 물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SSG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선발 투수 자원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 불펜 문제, 이 불펜이 불안한 문제를 결국에는 한국 시리즈 무대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는 반드시 잡아내야 됐던 경기였는데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나왔어. 맞아요. 그게 다 나왔던, 양팀 모두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고스란히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어요. 지금 특히 제일 불안했던 부분 수비, 그리고 불펜. SSG는 요 두 가지였는데 네네. 이게 어제 경기에서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1차전 경기를 결국은 내주고 말았고, 키움은 반대로 안우진과 요키시가 나온 경기. 그러니까 어제는 완전히 말 그대로 올인한 거야. 그렇죠. 그냥 갬블이야, 갬블. 1차전의 중요성을 또 보여준 그런 경기였다. 어제 키움이 경기 내줬으면은 싱겁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하. 이번 시리즈가 그랬을 것 같아. 네. 근데 어제 경기를 정말 그걸 잡아냈어. 정말 대단했어요. 어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기는 사실 김광현 선수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물론 최준 선수의 미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못 받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5.2이닝 동안 4실점, 자책점은 2점이긴 하지만 이 SSG도 이 김광현 선수가 생각보다 또 호투를 펼쳐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키움도 안우진 선수가 물집으로 내려갔다는 점, 좀 변수가 이르게 양팀 모두에게 또 생기면서 의외의 좀 타격전이 벌어졌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경기 사실은 이 전병후 선수의 또 활약, 요걸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타로 나와서 또 결정적인 홈런을 또 때려내지 않았습니까? 이집 대신에 전병후 왼쪽 타고 멀리 역전 투런,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대타 전병후의 역전 투런 홈런. 키움이 정말 대단한 야구를 하고 있네요. 이번 가을에 이런 야구를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스 6대5 역전. 홈런에 대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 했어도 이 키움은요, 이런 홈런이 이 포스트 시즌을 한국 시리즈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어제 원래대로 예상대로라면은 한 3대2 스코어? 왜냐면은 대한민국 최고 좌투수 우투수가 등판을 한 경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점수가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우진 선수는 일단은 이게 문제는 물집이에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한번 잡히면은 계속 잡히거든. 그래서 과연 안우진 선수가 다음 등판이 몇 차 전에 등판을 할 수가 있냐. 네. 이것도 너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김광현 선수 어제 구속 자체나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150km 넘는 구속들도 여러 번 찍히더라고. 그렇죠. 그 정도로 구위가 정말 좋았는데 일단 좀 너무 힘으로 던진다는 느낌? 오랜만에 정말 너무 큰 무대에 섰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도 많이 흥분을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이 카메라에 또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이 좀 자주 잡히기도 했었는데 이 김광현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기 또 본래 풀카운트가 또 너무 잦았었다. 또 i96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고 김광현 잘 던진 건데 야수가 또 수비를 못 도와준 겁니다. 라는 의견을 또 내주신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포일이나 중견수 실책 등등 문제가 좀 많았다. 이러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도 다소 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홈에서 먼저 선취점을 낸 팀은 SSG였지만 이 키움이 정말 저력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계속 끈질기게 좀 물고 늘어지는 모습, 따라가는 모습 좀 엿보였던 것 같거든요. 어제 약간 그 키움의 플레이는 정말 이 절실함? 모든 선수들이 혼을 담아서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제 결국은 키움이 어렵게 이겼으니까. 네. 그런 모습들만 좀
계속 눈에 저는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근데 맞습니다. 이제 보면은 SSG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타도 많이 기록을 했고 마지막에 또 막 추신수 선수 막 끝까지 가면서 막 그래요. 안타 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정말 좋았는데 김강민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키움의 이 테이블 세터진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용규 선수도 그랬고 또 이제 김태진 선수도 그랬고 굉장히 조금 더 끈질긴 승부로 또 이제 김태진 선수 6번 타자로 또 나오긴 했습니다. 끈질긴 승부로 또 상대 투수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게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발 맞대결은 기대 이하였지만 경기 내적으로는 정말 엎치락뒤치락 너무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8개 팀 팬분들께서도 뭐 이제 시청하시는 키움 팬, SSG 팬분들은 정말 뭐 피말리는 승부였겠지만 8개 팀 팬들은 너무너무 재밌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내가 야구 보면서 어제 그 스탄베 스케줄에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했거든요. 경기가 너무 오래 하긴 했어요. 11시까지 네. 해가지고 네. 큰일 날 뻔했다. 어제 막판에도 좀 한가 그 이길 수 있었던 잡을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좀 많았죠. 네, 네. 굉장히 많았어. 이제 노경우 선수가 전병 선수한테 홈런을 허용을 하긴 했지만 그럼 그 타이밍에 이 서진영 선수의 등판이 왜 안 됐을까? 그렇죠. 네. 서진영 선수가 이제 결국은 뭐 뒷문을 이제 많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리고 충분한 또 뭐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구위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결국은 경기 지고 나면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투수 교체 면에서 좀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안우준 선수가 일찍 내려가고 나서 양현 선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요키시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이 모리만도 선수를 이제 39개 이 투구수가 39개를 던지게 하면서 또 무리를 좀 했고 또 결국에는 패전 투수까지 되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좀 다소 꼬이게 된 그런 효과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펜이 약하기 때문에 모리만도를 중간에 투입을 한 건지 네. 아니면은 뭐 불펜 피칭 대신에 뭐 모리만도를 그냥 쓴 건지. 짧게 이제 등판을 네. 한 건지 나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SSG가 결국 이제 4승을 하는 게임인데 그렇죠. 선발로 밀어붙여서 잡아내야 될 확률이 나는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광현, 폰트, 모리만도, 세인슨 무조건 나가야 돼. 그렇죠. 네. 1, 2, 3을. 그렇게 돌리면 되거든. 그 경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로테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모리만도가 나왔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탄베 이제 단톡방에 있는데 모리만도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윤성민 전 선수가 막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야구를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오늘 한 경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경기 7차전도 아니고 좀 1차전이고 그쵸, 남아있는 그쵸. 경기들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 얘기들이 엄청 많아서 저도 의아했어. 모리만도가 왜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진용 선수를 안 올린 건 그만큼 서진용 선수에 대한 불신이 좀 크다라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뭐 타선은 좀 할 만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근데 어제 이제 요키시 등판은 예정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약간 모리만도는 정말 나는 뜬금포였어. 그러게요. 이건 좀 뜬금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폰트 선수의 어깨에 정말 많은 것이 또 SSG는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차전의 중요성 어제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양 팀이 모두 이 선발 투수 자원까지 투입을 하면서 잡으려고 이제 애를 썼던 것 같은데요. 1차전의 중요성 이렇게 단기전도 또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잡아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게 좀 있겠죠, 당연히. 선수들도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림을 막 그려. 이걸 과연 오늘 한 경기에 다 그러니까 올인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이 나거든. 네네. 보면서도. 근데 감독 생각과 과연 일치를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감독의 시리즈 운영 방식을 선수들과 공유를 한번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수는 플레이 도중에 어떤 작전이 나올까? 오히려 궁금하거든. 근데 왜 제가 나와? 왜 이런 작전이 나와? 이런 상황들이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면 시리즈 전에 미팅이나 선수들하고 다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나는 이번 시리즈는 이렇게 갈 테니 생각하고 있어라. 플레이 도중에도 갑자기 뭐 뜬금없는 그런 뭐 상황들이 나와서 그런 작전들이 나오면 선수들도 혹시 당황해할
수가 있거나 그렇죠. 네. 우리 감독이 미쳤나 이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미리 그런 것들은 선수단하고 공유하는 건 어때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독과 코칭 스태프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플랜을 짜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뿐이지 선수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나 생각은 못 하거든. 그냥 아하. 플레이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어. 이러면 조금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도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예컨대 어제 SSC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리만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선수들이 모르고 있었으면 전부 벤치를 쳐다봤을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제가 나와? 뭐 다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바깥에서 네. 바라보는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것들도 선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단기전에서의 그 좋은 선택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경기는 이 홍원기 감독이 진짜 작두를 탔다. 지금 뭐 저희가 아까 이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작두를 탔다라는 얘기가 좀 적합한 게 전병우 선수 대타 초구 홈런 때렸죠. 여기에 이제 좌타가 나오는데 우한 언더 투수를 교체해서 초구 병사를 또 잡아냈고 여기에 또 이제 김재웅 선수가 사실은 이제 불론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멀티 이닝을 맡기면서 경기를 끝까지 책임지게 했다라는 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불펜에도 몸 푸는 선수가 없었다는 거. 야, 이거의 세 가지 결정은 진짜 홍원기 감독이 뭐에 씌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있잖아. 저 피오 때도 임지열. 그니까요. 어. 지금 감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임지열도 대타 초구 홈런 딱 때려내고. 그니까요. 이게 어제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이 전병우 선수를 뭐 믿고 낸 거는 아니었는데 이 경기 전에 훈련할 때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건 써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대로 경기에서 또 드러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홍홍희 감독의 지금 이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요 감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금은 뭐 지금 못 말려. 아, 이거 지금 못 말린다. 한번 그 흐름 타면은 진짜 못 말려. 지금 아마 근데 이제 그 SSG랑 선수단으로만 놓고 붙는다 이러면은 키움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쵸. 당연히 떨어질 전력상으로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벤치의 개입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게임이야. 선수들의 힘과 기술과 벤치의 용병술이 이게 시너지가 돼서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분위기를 탔다. 이게 지금 약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벤치에서 지금 잘 메워주고 있어. 근데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홍희 감독 개인의 혼자만의 생각일까? 절대 아니거든. 전력 분석 팀도 분명히 어떠한 조언이 들어갈 거고. 그러겠죠. 현장에 계신 담당 파트 코치들도 이러한 조언들을 잘 이제 귀담아 듣고 그걸 최대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키움은 어떠한 칭찬을 하더라도 부족한 것 같아. 아, 내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네네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도 제 개인적으로는 승부처 김동혁 선수가 한유섬 선수 병살 잡은 부분 사실 그때 분위기가 SSG 쪽으로 확 넘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저도 기용에 있어서는 의아했지만 아니 좌타 상대로 왜 우한 언더를 이게 사실은 이게 매치업상으로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병살을 잡아낸 부분이 정말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호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남은 경기 과연 등판 가능할까? 이게 물집이 사실은 요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 계속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가을 야구를 치르면서 계속 이제 손 상태가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제 보니까 뭐 피가 철철철철 나더라고요. 이제 유니폼이 이제 닦아가면서 이렇게 경기를 던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괜찮을까요? 빠르면 6차전? 진짜? 길면 7차전 아닐까? 한 번 더 등판을 준비는 하겠지. 네. 준비는 하겠지. 이게 그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어떤 그 뜨거운 물체에 손을 대이면 이렇게 물집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렇죠. 동그랗게 그 물이 안에 이렇게 차잖아. 네네. 그걸 이제 살을 띄어내면 물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러면서 살을 벗겨내면 그거 아우 아파. 살만 닿아도 그냥 따가워가지고 그냥 죽잖아. 그래요, 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다는 거야. 따갑고 쓰리고. 아유 그쵸. 그거 참고 이제 던지는 건데 그게 이제 아물기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피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본드 같은 거 있지. 그래요, 네. 이런 걸로 있어요. 이런 네. 걸로 그냥 붙여놓고서 던지는 경우들도 많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느낌이 다르니까 투수들 특히나 이제 막 민감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자기 살이 붙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 이제 시간이 그러게요. 필요하니까. 이거 안우진은 등판은 준비는 하되 언제 등판할지 손 아물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등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피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복에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 같고요. SSG 선수들이 사실 잦은 미스를 보여준 원인, 이 이유 뭘까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주 좋은 댓글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더 알림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팀, 잃을 것 없는 팀입니다. 키움은 우승 못하면 아쉬움이지만 SSG 우승 못할 경우에는 상실감이 초상한가가 됩니다. 결국에는 사실 또 LG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선수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우승해야 된다라는. 반드시 네. 이겨야 된다는.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이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런 생각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무리한 승부수를 띄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성격도 그런 상황이 되면 좀 급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키움은 사실 어제 경기는 이겼지만 이제 내리 4패를 하면서 한국 시리즈를 내줬어. 예를 들어 SSG한테. 근데 누가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없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정말 더 많은 대단합니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팀이야. 네. 정말 열심히 잘해줬거든. 그런 게 오히려 선수들이 부담감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SSG는 막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막 계속 때리잖아. 뭐 올해 뭐 마케팅으로 인해서 최다 관중 동원 와이어 투 와이어 이런 모든 게 얘기도 다 막 있었고. 1등이고 막 이러고 그래 뭐 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게 또 KBO 최초라고 하는데 그래. 업셋을 허용한다? 이거는 또 허용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최다 관중 용차 최다 관중이지 올해. 내가 알기로는 서울 팀들을 이기면서까지 최다 관중 이거지. 뭐 그니까요. 마케팅 성공해가지고 또 막 SSG 또 이제 정용진 또 용진영이 또 막 관심 많이 보고 막 모든 것들이 이겨야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이니까. 그쵸. 그래서 아마 뭐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진짜. 어쨌든 오늘 경기 이제 애플러 선수와 또 이제 폰트 선수가 또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폰트 선수는 13승 6패 2.69의 평균 자책점, 이 정규 시즌 기록입니다. 애플러 선수는 6승 8패 4.30의 평균 자책점. 사실 이제 선발 매치업으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폰트 선수에게 좀 손을 들어주고 싶기는 한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근데 이제 키움을 예상하신 분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키움이에요. 위원님도 키움이에요? 다 키움이요. 네. 어제 내가 그랬어요. 오늘 경기 승부 예측에는 어제 경기를 이기는 팀이 연승으로 갈 거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쓱이 이겼으면 쓱으로 갔고 키움이 이겼으면 키움으로 간다. 얘기를 했는데 나는 키움이 잡아낸 이 분위기가 폰트의 9위를 앞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움이 또 분위기를 줬다. 애플러가 가을 야구에서 나쁘지 않아요. 가을 야구에서 나쁘지 않고 또 지금 이 중요한 경기라는 거를 외국 프로야구도 플레이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 아예 달라졌어요. 네. 아예 다르잖아. 이 큰 경기니까. 애플러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붙어볼 만한 선발 매치업이다. 아하. 선발 매치업에서 많이 밀리진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럼 결국은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야수 쪽으로 눈을 돌리면 나는 분위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키움이 더 유리하다고 나는 봅니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용철이 계속 나를 시발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저 새끼 미쳤나 오늘 막 약간 이런 눈빛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김재홍 선수가 연투도 괜찮다 이렇게 투혼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 만큼 또 오늘도 또 재밌는 경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